집에서는 밥을 안 먹는 아이. 매일 일어나는 식사 전쟁에 너무 지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상담하는 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만 2세 여자아이 이름 가명으로 리나의 아버님께서 적어주신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2세가 된 여자아이 리나의 아빠입니다. 다름 아니라 식사 시간에 보인 아이의 거부 행동이 너무 걱정되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리나는 워낙 밝고 명랑한 데다 이것저것 호기심도 많은 아이여서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표현을 잘하고 애교도 많은 딸입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며 몸도 자라고 말도 조금씩 늘어서 어느 정도 의사표현이 되니 신기하기도 하고 어느새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도 하는 거지 싶은 대견한 상황도 꽤 많아졌어요. 반면에 아이가 하기 싫은 것, 특히 먹는 것과 자는 것처럼 매일 해야 하는 정해진 일과를 할 때 마치 몸이 자라는 것과 비례하듯 울고 떼쓰고 뒤집어지는 횟수도 늘어나더라고요. 한동안은 잘 시간에 재우려는 자 대 자기 싫은 자의 대결처럼 밤잠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이 끝나가니 이번엔 식사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원래도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강한 데다 매우 주도적이라 흘리면서도 꼭 자기가 숟가락질을 해서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엄마나 아빠가 떠먹여주는 것도 딱 싫어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집에서 먹든 외식을 하든 스스로 밥을 먹지 않고 먹여주는 것도 대부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너무 안 먹어서 소량이지만 양을 정해두고 이건 다 먹어야 한다고 나름대로 단호하게 알려주며 먹이기 시작했는데 2주 전부터는 아예 입을 벌리지 않으려 하고 급기야 음식을 던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입에 넣었던 음식물을 꺼내 던지기까지 하는데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고 어린이집에서도 이러지 않을까 싶은 걱정에 여쭤보았더니 원에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없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리나가 원에서는 오히려 식사량도 늘고 전에는 무조건 거부하던 음식도 요즘은 한 번씩은 맛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놀란 건 밥이 조금 남았을 때 선생님이 숟가락에 떠서 놔주면 리나가 그걸 입에 쏙 넣으며 다 먹었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솔직히 선생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지도하시길래 아이가 거기서는 잘 먹는다는 거지? 좀 엄하고 무섭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기엔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일화나 그동안 식사 관련 알림장 기록을 보면 아이의 식사 시간에 대해 걱정하시거나 훈육했다는 말씀은 없고 안 먹던 반찬을 친구와 선생님에게 보여주며 먹어봤던 이야기, 놀이하듯 밥 먹기를 제안하면 리나가 잘 따르던 내용들만 담겨 있거든요. 또 아이의 말을 들어봐도 잘 먹어서 선생님께 칭찬받은 기분 좋았던 이야기만 하는 걸 보면 이게 엄격한 지도나 훈육 때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워낙 제지와 규칙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리나는 아주 위험한 것이 아니면 어려서부터 뭐든 스스로 해보며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게 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편이었는데 아이가 점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고 떼를 쓰는 걸 보니 저의 허용적인 태도가 아이를 이렇게 제멋대로 하게 만들었나 싶어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를 위해 저희 부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밥 안 먹는 리나에게 필요한 지도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민 사연은 하나의 고민 같으면서도 다른 두 가지의 고민이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네. 네, 밥을 안 먹는 아이에 대한 고민과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 방법. 그건 뭘까요? 뭐 이런 고민 두 가지가 있으신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럼 한번 하나씩 알아가 보죠. 먼저 밥 안 먹는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가 특별히 읽어드릴 필요도 없이 아버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우리 친구 이렇게 호기심 많고, 호불호 강하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렇죠? 네. 네. 아버님이 통찰력도 좋으시고, 특히 우리 친구 성향하고 비슷하게 아버님도 주도적이고, 호기심 가득하게 아이 양육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이는 대견한 모습에 기특해도 하시고
반면에 비례해서 떼쓰는 모습도 늘어나더라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쵸. 예, 이렇게 아이에게 관심이 많고 정성을 들여서 육아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심지어 뱉어서 이제 던지니까 네. 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하지? 하고 봤더니 잘 먹어. 네. 심지어 잘 먹어서 칭찬받고 기분 좋았다. 안 먹던 반찬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 그니까요. 야, 이거 뭐지? 이러셨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에 대해서 아버님이 잘 이해는 하셨지만 이 상황을 아이의 마음으로 보진 못하고 아버님 본인 마음으로 보신 건데 아버님은 집이나 어린이집이나 밥 먹는 건 똑같은 거지 하신 거고 네. 우리 친구에게는 집에서 밥 먹는 것하고 어린이집에서 밥 먹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예, 이런 성향의 친구는 스케줄 따라서 하는 거 싫어하고 자기가 호기심 가는 대로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 자고 먹고 하는 거 이런 거 싫어했을 거예요. 네. 특별히 밥이나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이상에는 뭐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고 안 고프면 자기 놀던 거 하던 거 막 호기심 가던 거 계속 그렇게 그냥 끊기지 않고 하려고 했을 거거든요. 맞아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 친구가. 그랬어요? 네, 특히 학기 초에 입학했을 때, 밥 먹는 시간이야, 이제 식탁에 오자라고 하면, 이제 안 오고 그냥 계속 놀던 거 하려고 하던 친구였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안 네. 먹으려고 할 때? 맞아요. 한 이틀 정도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이렇게 좀 지켜보셨죠,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도 어느 순간부터는 관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식탁에서 먹는 친구들을. 네네네. 뭔가,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내가 놀고 싶은 거 계속 놀겠다고 앉아있는데, 나 혼자만 여기 있고, 다들 저기 가서 밥을 먹는구나. 근데 밥을 먹으니까 또 친구들이 재밌는 놀이를 빨리 하네. 오히려 밥을 다 먹으면. 그래서 뭔가 그 상황을 관찰하면서 이해하고, 나도 그러면 지금 먹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리나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우리 밥 먹고 놀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냥 바로 와서 식사를 시작은 했고, 말씀대로 호불호가 많았어요. 안 먹고 싶어 하는 반찬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입에도 안 대려고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한 입 맛보고 뱉고 싶으면 여기에 뱉어도 돼. 뭐 이제 이렇게 따로 그릇이나 자리를 알려주셨거든요. 아예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집에서도 했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아니, 그 얘기를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왜 뱉어서 던졌는지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자기가 안 먹고 싶은 건 뱉어봤던 경험이 여기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뱉어도 된다고 했더니 한 번은 먹다 뱉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먹기 싫으면 여기 뱉어도 돼. 그렇지만 전혀 그 다음부터는 뱉어내지 않고 그냥 먹었거든요, 이 친구가. 네, 그렇게 뭔가 진행하고 뭐 식사 시간에 처음 맛보는 반찬이나 친구들 먹는 거 이제 관찰하고 막 재밌어 하면서 뭔가 놀이처럼도 식사를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후로는 식사 시간에 이 친구가 뭔가 어려워한다거나 관심이 없다 이런 느낌을 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원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걸, 하셨다는 걸 아버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안 먹던 반찬을 친구와 선생님에게 보여주면 먹었다, 놀이하듯이 밥 먹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안하면 리나가 잘 따른다더라 하는 이야기 사연에 적어주셨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가 이게 집에서도 놀이하듯이 밥을 먹거나 안 먹던 반찬을 같이 함께 이렇게 탐색하면서 이 친구가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이 뭘까 이렇게도 알아보는 과정을 해주신다거나 생각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이나 메뉴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정해보게 해주거나 뭐 호기심 생기도록 재료나 반찬에 대해서 같이 탐색을 해보는 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시간을 맞춰서 그것도 아니면 재료가 아니라 아예 시간을 맞춰서 밥을 먹는 게 왜 필요한지 음식과 영양에 대한 뭐 책이나 만화책 같은 거 보면서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면서 아예 적극성을 끌어내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쵸. 원에서는 그렇게 했구나 이러면서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렇게 하는 걸 고민하시고 집에서 해볼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걸 질문해서 지금 고민 사연에서도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쵸. 그죠? 이렇게 아이에 대해 이해가 높으시면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보다는 허용적인 태도가 아이를 이렇게 제멋대로 하게 만들었나 싶어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양육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민이신 거죠. 예. 그럼 아버님은 왜 이런 고민을 밥 먹는 고민과 함께 하시는 걸까? 예. 어린이집에서는 잘 먹네? 하는 걸 딱 아셨을 때 아버님이 딱 첫 번째 들었다는 생각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지금? 선생님이, 네, 그쵸. 선생님이 엄하고 무섭게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이건 뭘 알려주냐면요. 아버님이 본인이 자라실 때 제지와 규칙이 많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예, 그게 참 무섭고 엄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 제지나 규칙에 무섭고 싫었던 그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잘 따랐었다는 거죠. 리나에게는 그런 엄하고 무서운 기억을 주기 싫어서 스스로 자유롭게 해보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알아가게 해주고 싶으셨는데 미처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막연하게 느끼셨던 거지 아직 명확하게 구체화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아이의 시행착오의 대가와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요? 그러네요. 대가와 비용은 아이도 내겠지만 부모님이 하시죠. 그렇죠. 뭐 아이가 뭐 낸다고 해봐야 자기 경험 조금인 거고 네. 대부분 다 부모님이 지불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죠. 아버님이 본인이 무섭고 싫었던 기억 때문에 너는 자유롭게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하며 이렇게 배워 하셨지만 그 여파로 생길 비용은 대가는 본인이 지불하실 건 생각을 미처 못하신 거죠. 왜? 아빠도 부모가 처음이니까. 네네. 아빠도 아이밖에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까지. 그쵸. 아이일 때는 부모의 그런 비용 지불을 몰라요. 괜히 어른들이 야 너도 애 낳아서 키워봐라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고민인 자유롭게 양육하는 거 대 엄하게 양육하는 거, 아이에게 필요한 지도 방법은 뭔가요? 에 대한 대답을 한번 잘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시지 않을까요? 아버님께서 어떤 대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시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못 찾으실 겁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듣는 분들은 그렇게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를 비교해보면서 자유롭게 양육하는 거에 시행착오 비용하고 뭐 엄하게 양육하는 거에 싫었던 기억 주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대가와 어떤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그 비중을 잘 고려해 갖고 선택해 가면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당사자인 아버님은 그렇게 답을 못 찾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밥 먹는 문제는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하셨지만 아이의 마음으로 못 보고 아버님 본인의 마음으로 보셔서 안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반대예요,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는 아이의 마음에 맞춰 찾으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건 아버님의 마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 사연에서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혼란한 아버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지금 마치 뭔가 기특한 성장만 있고 비례해서 떼쓰는 건 없는 그런 방법을 찾고 계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하는 생각까지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만약 제가 이제 대면 상담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 아버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양육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하고 싶으신 건가요? 라고요. 지금 이 고민은 아이의 고민이 아니라 아버님의 고민이거든요. 먼저 아버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님의 마음으로 답을 찾으셔야 하는 거죠. 아이의 마음으로 보실 게 아니고. 네.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후회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걸 만들 방법을 찾는 거죠. 자, 오늘 상담이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저도 이거 처음 사연을 받고 나서는 우리 밥을 잘 안 먹는 리나에 대해서 아버님이 굉장히 고민이 깊고 걱정이 크시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들으니까 아버님이 왜 그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힘들어 하셨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도 같네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네. 네, 이 복잡했던 거를 조금 요약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요. 네. 네, 고민이 두 개로 따른 겁니다. 지금 하나의 고민이라고 아버님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밥 먹는 고민하고 양육 방법의 고민 두 가지를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리나에게는 집과 어린이집에서 밥 먹는 건 다른 활동이었다. 집에서도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을 적용을 해보시면서 밥 먹는 문제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나에게 필요한 양육 방법은 뭘까요? 하는 고민은요.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아버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상담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